저 기둥이 파괴가 됐잖아요. 저건 균열이 아니거든요. 파괴예요. 파손. 이 파손은 뭐냐면 붕괴의 시작이거든요. 거의 붕괴 직전으로 봐야 되는데 저걸 균열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은 대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또 났어요.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던 이제 두 분이 이제 고립됐다가 한 분은 이제 구조가 됐는데 한 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소식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뉴스 영상 마련해봤는데 먼저 한번 그거 보시겠습니다. 네네. 짙게 흙먼지가 일더니 이내 공사 현장 인근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이 안에 작업하고 있는데 방음벽은 무너진 도로를 따라 내려앉았고 차도는 지진이 난 것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전전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18명의 작업자 중에 굴착기 기사가 붕괴와 함께 아래로 떨어져 고립됐다가 오늘 새벽 4시 반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아래로 떨어진 다른 작업자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로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조짐은 15시간 전인 어제 새벽 이미 감지됐습니다. 당시 지하 30여 미터 아래에선 한양대발 왕복 2개 노선과 시흥시청발 왕복 2개 노선이 합쳐지는 투아치 구조의 터널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0시 반쯤 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작업자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붕괴 사고 우려에 인근 1km 구간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고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기둥 보강 작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공사 현장이 급작스레 무너졌습니다. 안전한 공법이라 하더라도 안전관리, 어떤 작업 시공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공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재료상들의 어떤 그 강도상들의 어떤 문제가 있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관계 당국은 구조 작업을 마친 뒤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방금 뉴스에서도 이제 회장님의 그 사진하고 목소리가 네. 이제 나왔어요. 네. 다급하게 이제 아마 KBS 기자가 연결을 한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때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게 네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모행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일 날이죠. 오후 3시 30분경에 이제 갑자기 이제 붕괴되니까 정말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큰 굉음과 함께. 네. 그래서 2명이 이제 매몰돼서 1명은 생존했는데요. 아직 1명이 지금 구조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지금 또 2차적으로 또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50m 근방에 있는 주거민들을 또 대피령을 어제 또 발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은 뭐 앞에 나왔습니다만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광명을 지나서 뭐 안산, 시흥까지 가는 이런 지금 광역 철도인데요. 네. 지금 사고 난 지점은 광역시 근처 지점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시행사는 지금 한국철도공단이 아닌 그 넥스트 트레인이라는 곳이거든요. 시공사는 이제 알다시피 포스코 ENC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보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이제 고립이 되었다가 네네. 매몰되었다가 한 분은 이제 구조가 됐어요. 네. 한 번 구조된 분이 어떤 분인가 저희가 좀 이제 찾아봤더니 20대 굴착기 네. 이제 그 기사라고 네.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구조가 됐는지 구조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구조 과정에서도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 매몰됐잖아요. 네. 근데 매몰된 위치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도로 위라고 그래요. 도로 위요. 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3, 40 밑에 터널에서 지금 터널이 붕괴가 됐거든요. 근데 위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에서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위에서 올라가서 어떤 작업을 지시를 했는지.
그렇다 보니까는 싱크홀 상황에서 똑같이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밑으로. 그래서 추락이 됐는데 이걸 이제 구조하는 방법은 2차 추가, 이제 붕괴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또 날씨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비도 비도 많이 오고 오고요. 뭐 그래. 그래서 수색 자원이 들어갈 때 이제 크레인에 의해서 이제 줄 타고 내려가서 네, 네. 아까 정말 화면에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1m 정도 어떤 철근을 뭐 자르고 홈이나 삽으로 하나하나 흙을 하면서 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구조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은 이제 아직 구조 안 했는데 오늘 오기 전에 바로 상황을 보니까 그 컨테이너 안에서 있었다가 마지막 그 추락됐다라는 그런 그 진술이 있었잖아요. 주변인들의. 네. 그래서 컨테이너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음. 근데 아침에 보니까 컨테이너 찾았어요. 네. 찾아 보니까 안에 흙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모리 돼 있는지 어째 돼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컨테이너는 찾았다. 아, 컨테이너를 찾았다. 네, 근데 그 안에 있는지 없었는지 이제 인양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뉴스가 가장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산은 확인이 아직 안 되네요. 네, 생산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 72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시간은 훨씬 지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골든 타임 72시간은 또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보니까는 우리가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고 났었죠. 그때 최장 시간으로 많이 했던 게 17일간이었어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광명 양지 사거리에 있는 경찰청 CCTV로 지금 잡은 화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붕괴 어떤 현장이죠. 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까?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뭐 크레인이 있죠. 아마 그렇죠. 저게 이제 물건을 지금 구조물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작업은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을 구출할 때는 크레인으로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작업은 이제 예. 철판을 구조물을 드러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덮어져 있는 네. 그 장애물을 이제 그렇죠. 철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지하 터널 들어갈 때 보면은 네. 철판이 있어가지고 쿵쿵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복공판이라 하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철판입니다. 예. 이런 철판들도 지금 걷어내서 지금 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밖으로 퍼내서 이제 정말 기계가 그 전에는 며칠 전까지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구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 들어가서 포크레인도 아마 옆에 있고 좀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굴삭기, 크레인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조끼를 입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아마 공사 관계자거나 이제 그렇죠. 또 구조하는 네, 구조 요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붕괴 발생 전에 징조가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7시간 전부터 이제 공사 현장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해요. 네. 저희가 그 관련 뉴스 영상을 네. 준비를 했는데 먼저 뉴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붕괴 전 신안산선 5-209 터널의 모습입니다. 터널의 아치를 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윗부분이 깨졌고 기둥도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듯 폭이 다 다릅니다. 기둥 아래쪽에는 부서진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과 밑에서 이제 받아주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가운데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미 파기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사 넥스트레인이 제출한 보고서. 사고 전날 밤 10시쯤 기둥이 파손된 걸 확인했다고 나옵니다. 기둥에 단순히 금이 간 균열이 아니라 일부가 부서진 파손이 있었다면 붕괴 위험은 더 높습니다. 결국 이 기둥이 무너지며 전체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균열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응은 아니했습니다. 이번에 매몰된 작업자들은 장비를 가지러 들어간 굴착기 기사와 가스업체 점검에 참여한 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둘 다 보강 작업과는 관련 없었습니다. 보강 작업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상 작업자 진입은 막지 않은 겁니다. 국토부는 현장 전문가 의견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이 급작스러운 파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기둥이 손상됐으니 안정화된 뒤 보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현장 계측 결과 사고 1시간여 전까지도 도로가 기우는 등의 붕괴 조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터널의 중앙 기둥은 파손이 보고된 지 17시간 20여 분 만에 무너졌고
미처 피하지 못한 지상 작업자들이 매몰됐던 겁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뭐 보면은 참 안타까운 네. 게요. 이상 징후가 나오면은 네. 물론 지금 당장 저거를 보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야, 뭔가 좀 액션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했잖아요. 보강하면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상으로 보면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이걸 했고 어떤 절차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전문가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는 얘기죠. 어떤 전문가냐는 얘기죠. 예. 전문가 의견이 있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의견이 있었냐가 중요한데 이런 기술적인 의견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죠. 네.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한 진단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림상에도 나오거든요. 저 기둥이 파괴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원 네. 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저건 균열이 아니거든요. 아. 파괴예요. 네. 파손. 이 파손은 뭐냐면 붕괴의 시작이거든요. 네. 저기 단계에서 보강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응급조치, 위험을 무릅쓰고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의 붕괴 직전으로 봐야 되는데 저걸 균열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상을 보는 이 자체가 전문가들 어쨌든 지금 현상 파악이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파손이 됐잖아요. 파손이 전 단계가 이제 균열이에요. 균열은 우리가 금이 가는 것이거든요. 크랙이 발생되는 것이죠. 크랙이죠. 크랙 다음에 파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균열이 갔으면은 균열 전 단계가 이제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 징후가 이제 뭐 일부 도로에서 보면 일부 뭐 침몰되고 뭐 경사가 돼 있었고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런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있었을 텐데 이 징후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파손 이전에 균열 이전에 징후 전 단계 이 징후조차 조치가 안 되고 지금 파괴 일보 직전의 파손을 균열로 판단하고 보강하면 될 거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공업체는 현장 소장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현장 소장이나 시공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 전에 사고도 많이 났지만 정말 우리 대표적인 어떤 안전 부실의 공사가 아니었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상 징후가 있었을 거고 네. 이거에 따라서 균열이 있었을 있었을 거고 균열이 더 진행되면 파손이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근데 이 파손되는 단계까지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시공사도 몰랐고 감리사도 몰랐다. 네. 그래서 현장 의견이 보강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네. 이미 오래전에 3년 전부터 이게 집안이 이제 좀 불안정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콘크리트 시설물 인버트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인버트가 터널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네, 이것도 좀 문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감사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2023년도에 뭐 광역, 철도 뭐 구축 실태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 결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이 집안이 굉장히 약하다예요. 아주 약하다. 근데 5등급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S1단계에서부터 X6단계까지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숫자가 높아가면 약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네. 6단계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뭐 한데 거의 5단계 되면은 아주 약한 단계거든요. 네. 이 단계를 판정을 하고 또 여기가 이제 단층 파쇄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표면 있죠. 우리가 지구를 큰 수박으로 보면 단층, 층이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큰 수박에 금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로 보면 예, 예. 12,000km의 어떤 수박에 금이 갔다. 네. 그 지역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파쇄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버트를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인버트가 뭐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투아치 공법 터널 있잖아요. 네. 이 터널 하나에 이제 아치라고 하면은 뭐 아크를 원에 아크를 하자잖아요. 네. 아크를 이용하는 건설 공법을 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아치냐 투아치냐 지금 이제 투아치죠. 네. 터널이 2개 두 있으니까. 개니까요. 네. 그러면 아치가 있으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치 형상으로 돼 있죠. 예, 예. 또 밑에 강판을 지금 밑에 어느 좀 정도 보이는 거네요. 예, 네. 약간 그 노란색의 밑에 보이죠. 예, 예. 저 부분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 저 부분이 강화하라. 네. 인버트를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걸로 보면 인버트가 안 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감사원에 인버트가 왜 없냐고 지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설계업자가 설계할 과정에서 인버트를 설계도에 넣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설계도대로 시공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거 이제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사를 해보면 이제 아마 다 내용물이 이제 다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런 하나하나가 정말 이 부실 공사의 지금 결말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감사원 그 보고서 말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은 사고 전에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한국 터널 지하 공간 학회 네네. 뭐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터널 좌측 네. 측입에다가 변이, 그러니까 약간 네. 이제 뭔가 좀 변형이 되는 네, 그렇죠. 뭐 이게 발생된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죠. 이제 좌측이라고 했죠. 우리가 투 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좌측이죠. 네. 근데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진행하냐면 투 아치를 동시에 2개의 터널을 굴진을 하지 않아요. 네. 하나를 하고 완성된 다음에 옆에 이제 굴진을 하는 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2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이 가운데는 지지대가 분리 벽체가 되지만은 이게 굉장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측압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아크에 있는 옆에서 힘이 작용하는데 네. 이 힘에 견디지 못해서 어떤 루프 있죠, 아크. 여기가 네. 변이가 생겼다. 원위치보다 바뀌어졌다. 또는 기둥이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상부에 있는 아크의 이 터널 콘크리트 벽이나 이 기둥이 힘을 견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러네요. 이야기하면. 네. 근데 견디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지금 파손된 상태지만 이거는 응급 상황이다라는 이런 결론이 좀 나왔었으면 하는 좀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하고 좀 비슷할 텐데 네. 기술이 그만큼 발달한 거 아닙니까? 토목 기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 기술을 네. 많이 갖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투아치 공법 아까 네.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투아치 공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런데도 드물게 사고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인가 어떤 충청북도에서 어떤 기사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붕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2차로 또 붕괴 사고 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드물질 않아요. 네. 왜 드물질 않냐면 지금 설계대로 하다 보면은 집안이기 때문에 설계가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터널을 이렇게 굴진을 하다 보면 하루에 예. 몇 메타, 뭐 4, 5m밖에 진입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1, 2m를 진입하다 보면 예. 약간 설계도하고 실제하고 좀 달라요. 다르게 되면 그 작업 중지가 됩니다. 감리에 의해서, 그렇죠. 소장에 의해서. 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즉시 한 다음에 시행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미 문제가 났었을 법한데 왜 진행을 계속 했느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작업자들도 의견이 있고 또 거기에 기술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감리 감독 다 있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금방 조치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음.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예 붕괴가 돼버렸으니까 참 어떤 상황이냐 생각 궁금합니다, 저도. 이건 뭐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미스테리 상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왜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은 지금 높은데 지금 이 그 기술자들의 어떤 안전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기술자들이나 어떤 작업자들은 어떤 안전 의식이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어떤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보여준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지금도 이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또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근 지역 이제 아파트 주민들 대피 명령 이제 내려졌고 네.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한 2,400명 정도 이제 네. 된다고 하던데 네. 대부분 지금도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추가 붕괴 위험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가 붕괴는 있다고 봐야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실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고 지금 상태는 추가 붕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물 자체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전 진단이나 안전 점검을 했지만 혹시 우리가 지하 밑에서는 지금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람이 불거나 예. 비가 오면은 이제 힘이 작용되잖아요. 예. 빗물이 내리면은 빗물은 낮은 곳을 흘러들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낮은 곳에서는 굉장한 큰 힘이 되고 거기에 이제 토사까지 같이 내려가 버리면은 추가 붕괴가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집안이 기본적으로 뭐 집안이 지금 불안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 붕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안함이죠. 예. 그래서 2차적으로 또 대피 명령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컸대요. 그게 이제 터널을 이제 파는 방식은 굴진기 기계로 의해서 우리가 드라이버로 구멍 뚫는 거 있죠. 네. 이 방식으로 뚫는 게 이제 기계식이에요. 네. 근데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화약으로 폭발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네. 터널 안에서 화약을 터트려 버립니다. 네. 그러면 터트려 버리면 이제 작업자가 이제 뭐 포크레인 이런 거 이제 걷어내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40m 밑에 있었는데 굉장히 커서 집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작업이 너무 서두르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폭발을 많이 시켜야 작업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안산성 공사가 올해 25년도 올해 5월 달에 개통될 수 있는 나이였던 구상 계획이 그거였었어요. 네. 그러는데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20개월이 더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공사하는 어떤 책임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더 공사가 공기를 맞추려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큰 폭약이 터뜨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큰 폭약을 터뜨렸으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 아치에서 하나를 아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둥을 만들고 두 번째 아치를 뚫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아치를 뚫을 때 폭약이 너무 크면 그 기둥에 균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충격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미 설치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또 예측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이런 폭약이나 크기 있죠. 네. 전부 얼마 할 건가 다 현장 소장 허가해야 되고 관리 감독의 사인이 있어야만 이런 작업 공정들이 진행되는데 어찌 이렇게 됐는지도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게 보면요.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제 공사 현장에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그렇습니다. 같다고 하는데 신안산선 사고가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갖고 부산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대형 땅꺼짐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뉴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가로 5m, 세로 3m, 깊이는 5m에 이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땅꺼짐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신고로 출동한 구청 관계자들이 안전 조치를 하던 중 갑자기 땅꺼짐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차들이 다닐 뿐 아니라 보행자가 지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인데요.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일어난 건 이번이 13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땅꺼짐 장소는 지난해 9월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과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부산시는 당시 사고가 폭우와 차수공법 부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땅꺼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도 오늘 오전 지름 40cm, 깊이 1.3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등 잇따르는 땅꺼짐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방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요. 잇따르고 있는 땅꺼짐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산 같은 경우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려 13번. 네. 13번이나 땅꺼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땅꺼짐, 이제 싱크홀의 어떤 그 특징 원인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그 토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아주 그 응집력이 약한 이런 석회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몇십 메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런 토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힘이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국내 싱크홀의 원인은 뭐냐라고 한다면 예. 첫 번째는 그 주변 공사장이에요. 주변 공사가 있으면서 어떤 상하수도관을 건들거나 아니면은 상하수도관을 건들지 않더라도 지하에는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주변에 깊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물길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물길이 흐르다 보면은 물의 힘에 수압도 있고 뭐 토사 이런 압력들이 균형을 이루어지는데 네. 이런 균형들이 깨져버리게 만들죠. 주변 그렇죠. 공사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한 가지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상하수도 배관 있죠.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맞아요. 예. 물이 흘러서 예. 이 원이 마지막은 매립지기 때문에 어떤 비가 오면은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단단하지 않은 그렇죠. 지형이죠. 매립지. 근데 이 사상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매립지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고가 13번 났다 가거든요. 예, 예. 계속 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매립지였기 때문에 어느 물길에 의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몇십 년 됐겠죠. 매립된 지는. 그러나 물이 흐르면서 토사를 흘러내리기 때문에 공간 형성도 이거 됐고요. 또 하나는 주변 공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공사 현장에서 저런 사고가 났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도 저런 사고도 또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날 수도 있죠. 없다라고 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또 지하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는 상하수도 배관. 예. 상하수도 배관도 몇십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노후화돼서 흘러내려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부산이나 정부 자체에서 이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사고가 지금 요즘 많이 나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공사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도심지 같은 데는 지하 개발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기존에 지하에 어느 정도 뭐 5m, 10m에는 뭐 지하철 뭐 어떤 상가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지하 개발을 추가로 하려면은 이제 대심도 개발해요. 몇십 메타. 더 뭐 깊이요.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지다 보니 이제 어떤 위험 요인은 더 많아져서 더 필요한 기술력이 요구되고요. 밖에 도 외지라 하더라도 지금 철도나 이런 것도 지하 터널도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기 네. 때문에 더 안전성이 요구된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또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렇죠.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집안이 약했다고 해서 터널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또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 토질에 맞게.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굴진을 기계적으로 뭐 한다고 하면은 뭐 흙이 앞으로 오면은 또 압력을 앞으로 가하고 네. 또 옆에 벽체를 또 기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피하고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런 조건에서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불안전하게 어떤 시공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인은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안전 점검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그렇죠. 사전에. 예, 사전에. 그렇죠. 자, 그러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막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나거든요. 지금 10년 동안에 싱크홀이 이제 크고 작은 싱크홀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10년 동안에 서울에서만 월 평균 2회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어요. 월 2회. 월 2회. 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10년 동안 데이터를 내보니.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장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어떤 기술자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이제 뭐 GPR이라는 이런 장비거든요. 이제 파괴를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장비들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장비들을 도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장비들의 성능이 있어요. 이 성능이 높은 거. 왜냐하면 10m에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 지금 장비들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뭐 몇 메타, 2, 3m라고 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능이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성능이 좋은 장비라도 이 또 성능 자체를 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돼서 어떤 그 엔지니어 양성도 지금 또 필요하다는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일이 세월호 참사 이제 10일주기 되는 네. 날입니다. 뭐 세월호 하면은 뭐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깝고 가슴이 좀 먹먹하긴 합니다만은 회장께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의 안전무지, 네. 그다음에 골든 액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항상 하는 게 안전무지 타파, 안전부주의 타파, 알건 불감증 타파 해야만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대형 참사 있죠. 네. 소형 사고보다는 대형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이태원 압사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압사가 조금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정말 큰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지하도 참사 있죠. 비가 올 때. 또 대형 화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큰 재난이 날 때는 생각지도 못한 신종 재난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도 대비가 안 돼 있고 정부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계속 향상돼 가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어떤 국가의 안전 기술력은 정말 후진국형이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줄로 하면은 이젠 안전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